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서울 외곽의 해피힐스 실버타운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1층 로비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정원에서는 산책을 즐기는 이들이 보였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회색 정장에 감색 스웨터를 매치한 세련된 차림새.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진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품위 있는 인상을 풍겼다. 바로 한기호 72세의 신입 입주자였다. 어서 오세요, 한기호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 김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기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말투에는 교양이 묻어났고 몸가짐에서는 오랜 세월 사회생활을 해온 신사의 기품이 느껴졌다. 입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1호실입니다. 3층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 복도 끝이에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입니다. 민지가 열쇠 카드를 건네며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산책로가 있나요? 기호가 물었다. 네, 뒤쪽 정원으로 나가시면 산책로가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에 산책을 즐기세요. 기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로비의 몇몇 여성 입주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 양반 새로 오신 분이신가 봐. 참 점잖아 보이네. 옷도 잘 입으셨어. 요즘 보기 드문 스타일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1층 식당은 입주자들로 북적였다. 기호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려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곧 한 여성이 다가왔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박영숙 70세. 한때 중학교 음악교사였던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2년 전 이곳에 입주했다. 물론입니다. 편히 앉으세요. 기호는 즉시 자리를 권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기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입주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적응하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많이 외로웠거든요. 영숙의 말에 기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로운 환경에 오니 조금 막막하네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일 때문에 자주 못 봐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로 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기호는 과거 무역회사에서 일했다고 했고 영숙은 자신의 교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화는 편안했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오후 3시 기호는 약속대로 정원 산책로를 걸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그를 발견하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검은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김정자 68세.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제약회사가 성공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 들어왔다. 네, 오늘 입주했습니다. 한기호라고 합니다. 김정자예요. 여긴 산책하기 정말 좋죠?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그러시군요. 저도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요. 정자 씨도 혼자신가요? 네,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예요. 자식들은 있지만 바쁘다고 잘 안 와요. 기호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우리 세대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정자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호는 자신의 취미가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고 했고 정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저녁 식사 시간 기호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당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 자리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었다. 이순애 74세.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고 남편과는 10년 전 이혼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혼자 이곳에 입주했다. 네, 앉으세요. 한기호라고 합니다. 이순애예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아침에 로비에서 봤어요.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순애는 조금 수줍어하는 듯 했지만 기호의 편안한 태도 덕분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고 아직도 적응 중이라고 했다. 여기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순애가 말했다. 저도 오늘 몇 분과 인사를 나눴는데 다들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기호는 순애가 외로워 보인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이순애 씨, 혼자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여기 오니까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애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첫날이 저물어 갔다. 기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다. 실버타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박영숙 -70세, 전 음악교사, 남편 사별, 외로움의 취약. 김정자 -68세, 경제적 여유, 남편 사별 3년, 정서적 공허함. 이순애 -74세, 이혼, 자녀와 소원, 심리적으로 가장 연약함. 다음 날 아침 기호는 일찍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산책로로 나갔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몇몇 입주자들이 이미 걷고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한 선생님. 벌써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점차 기호는 실버타운의 중심 인물이 되어갔다. 그의 정중한 태도와 세련된 매너는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다. 특히 여성 입주자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로비에서 영숙과 정자가 우연히 마주쳤다. 요즘 한기호 씨 자주 보시죠? 정자가 물었다. 네, 가끔 식사 때 봬요.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영숙이 대답했다. 맞아요. 저도 산책할 때 자주 만나는데 정말 신사다우세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다. 한편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기호가 건넨 말을 되새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녀는 다음에 기호를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기호는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각 여성에게 적절한 시간 배분을 했고 절대 세 사람이 동시에 자신과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영숙에게는 아침 산책을, 정자에게는 오후 산책을, 순애에게는 저녁 식사 후 시간을 할애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호는 완전히 실버타운에 자리를 잡았다. 직원들도 그를 모범적인 입주자로 여겼고 다른 입주자들도 그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저녁 기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1단계 완료. 신뢰 구축 성공. 2단계 준비 - 개별 접근 심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고요한 실버타운. 하지만 그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입주 2주째 기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박영숙이었다. 어느 수요일 오전 기호는 영숙이 자주 가는 1층 음악실 앞을 지나가다 우연을 가장에 들어갔다. 어머, 한 선생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나가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가을 편지 아닌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이 곡을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물론이죠.
젊은 시절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기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숙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떤 분이셨어요? 음대를 다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마치 영숙 씨처럼 우아했습니다. 영숙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살아있었다. 제가 우아하긴요. 이제 늙었죠. 아닙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기호는 자주 음악실을 찾았다. 영숙이 연주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서 듣고 끝나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는 영숙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녀가 포기했던 음악가의 꿈에 대해 공감했다. 저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호가 말했다. 작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음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도 영숙 씨는 음악교사가 되셨잖아요.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연주자가 되고 싶었죠. 기호는 영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작은 연주회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입주자들을 초대해서. 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걸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숙 씨의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리고 그 설렘의 중심에는 한기호가 있었다. 같은 시기 기호는 김정자에게도 접근했다. 정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호는 그녀의 이런 면을 정확히 파악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기호는 정자가 자주 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우연처럼. 정자 씨 여기 계셨네요. 요즘 자주 못 뵀죠? 아, 한 선생님. 네, 며칠 몸이 안 좋아서 방에만 있었어요. 기호의 표정이 근심스럽게 변했다.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네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정자는 기호의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호는 일어나 매점으로 갔다. 10분 후 그는 따뜻한 생강차 2잔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 드세요. 감기에 좋습니다. 정자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정자 씨가 아프시면 제가 걱정돼요. 그날 이후 기호는 매일 정자의 건강을 확인했다. 산책할 때는 그녀의 팔을 부축했고 식사 메뉴에 대해 조언했다. 정자는 점점 기호에게 의존하게 됐다. 어느 날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기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다. 사실은 정자 씨를 보면 제 돌아가신 아내가 생각나요. 아내도 정자 씨처럼 우아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제가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정자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나서 하루하루가 외로웠는데 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기호는 슬쩍 정자의 손을 잡았고 정자는 거부하지 않았다. 한편 이순애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순애는 자존감이 낮았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기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기호는 식사 후 순애에게 말을 걸었다. 순애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같이 산책할까요? 순애는 놀랐다. 저요? 정말요? 네, 왜요?
안 되나요? 아니에요. 좋아요. 두 사람은 조명이 은은한 정원 산책로를 걸었다. 기호는 천천히 걸으며 순애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집에서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가정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고 애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어요. 기호는 멈춰서서 순애를 바라봤다. 순애 씨,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요. 순애는 울먹였다. 정말요? 네. 순애 씨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처음이네요. 앞으로 자주 말해드릴게요. 순애 씨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꿨다. 3주가 지나자 세 여성 모두 기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각자 자신만이 기호에게 특별하다고 믿었다. 영숙은 기호와 함께 작은 연주회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매일 음악실에서 만나 곡을 선정하고 연습했다. 영숙은 기호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자는 기호와 매일 오후 산책을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는 기호가 돌아가신 남편을 대신해줄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순애는 매일 저녁 기호를 기다렸다. 그는 항상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줬고 그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줬다. 순애는 기호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기호는 세 여성 모두에게 절묘하게 시간을 배분했다. 아침에는 영숙과 음악실에서, 오후에는 정자와 정원에서, 저녁에는 순애와 산책로에서. 그는 완벽하게 스케줄을 관리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영숙이 우연히 기호와 정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한 것이다. 영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뭐지? 저 두 사람 무슨 사이지? 하지만 영숙은 자신의 의심을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친한 거겠지. 나만 특별한 건 맞아. 며칠 후 정자도 영숙이 기호와 음악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 정자 역시 순간 불안해졌지만 곧 자신을 안심시켰다. 음악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나하고는 다르잖아. 순애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매일 저녁 기호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기호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세 여성의 의심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각자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신뢰를 쌓고 감정을 깊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어느 토요일 저녁 기호는 자신의 방에서 수첩을 펼쳤다. 박영숙 마이너스 감정 이입 80%, 경계심 거의 없음. 연주의 명목으로 후원금 요청 가능. 김정자 마이너스 감정 의존도 높음. 경제적 여유 확인. 투자 제한 준비 중. 이순의 마이너스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 가장 쉬운 타깃. 적은 금액부터 시작.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덮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기호는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숙 씨, 연주회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요. 혹시 피아노 조율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음색이 조금 더 좋아지면 연주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싶지만 조율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도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영숙은 즉시 말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영숙 씨한테 폐를 끼칠 순 없죠. 아니에요. 한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기호는 망설이는 척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면 하지만 곧 갚을게요. 아들 사업이 잘 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영숙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당장 준비할게요. 화요일 오후 기호는 정자와 산책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정자 씨,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이요? 글쎄요, 잘 모르는데요. 제 지인이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분양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래요. 3년 안에 2배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자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정자는 기호의 말을 신뢰했다. 얼마 정도 필요해요?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저는 제 재산 정리해서 넣으려고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한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제가 모든 서류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저녁 기호는 순애와 산책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순애 씨, 혹시 여행 가본 지 오래되셨죠? 네, 결혼하고 나서 거의 안 가봤어요.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하고. 가고 싶지만 혼자 가기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순애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저하고요? 네. 순애 씨랑 같이 가면 즐거울 것 같아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한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그럴 순 없죠. 제가 제안한 건데. 아니에요. 제가 내고 싶어요. 제발요. 기호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했다. 그럼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해요. 좋아요. 하지만 며칠 후 기호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제주도는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순애 씨, 죄송하지만 여행 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급하게 써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작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300만 원 정도 하지만 순애 씨한테 부탁할 순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가족이 아프신데 당연히 도와야죠.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일주일 사이에 기호는 새 여성으로부터 총 1,8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기호는 각 여성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했다. 영숙에게는 고급 악보집을, 정자에게는 비단 스카프를, 순애에게는 향수를 선물했다. 선물 가격은 모두 합쳐 30만 원 정도였지만 새 여성은 감동했다. 한 선생님은 정말 세심하세요. 이런 선물까지 주시다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기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친절함, 매너, 따뜻함은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새 여성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밤이 되면 기호는 자신의 방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첩에 새로운 계획을 적었다. 다음 단계 마이너스 더 큰 금액. 긴급 상황 연출. 감정 더욱 깊게 만들기.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완벽했다. 아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새 여성은 여전히 자신만이 기호에게 특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천천히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1월 초 실버타운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정원을 뒤덮었고 아침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기호는 여전히 새 여성 사이를 완벽하게 오가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박영숙은 평소처럼 자신의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우편함을 열자 몇 장의 광고 전단지와 함께 흰색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없는 봉투였다. 영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박영숙님께. 그 남자 당신만의 남자가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마이너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영숙은 순간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남자라니? 기호 씨를 말하는 건가?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로비에는 몇몇 입주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자기 일에 바빴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영숙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잠그고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필체로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건가? 영숙은 기호와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친절했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됐지만 영숙은 식당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기호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배가 고팠고 계속 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기호가 보였다. 그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영숙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기호가 영숙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다. 영숙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호가 다가왔다. 영숙 씨, 오늘은 왜 혼자 앉으셨어요? 제가 방해가 됐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기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숙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기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결심했다.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기호가 자주 오후 산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원 입구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기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김정자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거리는 가까웠다. 그리고 기호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익숙한 듯이.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저게 뭐지? 왜 저렇게 친밀하게? 정자는 환하게 웃으며 기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고 기호는 정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영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편지가 사실이었어. 기호 씨는 나만의 사람이 아니었어. 정자 씨와도 저렇게 친밀한 사이였다니.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정자 씨뿐일까? 혹시 더 있는 건 아닐까? 영숙은 다음 며칠간 기호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금요일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로비 근처에서 기호를 기다렸다.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의 동선을 확인했다. 기호는 아침 8시경 나타나 식당으로 향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식당 입구에서 살짝 들여다보니 기호가 이순애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 순애 씨까지? 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기호는 자신뿐만 아니라 정자, 순애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영숙은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더 은밀한 장소에 숨었다. 예상대로 기호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애와 함께였다. 기호는 순애에게도 똑같이 다정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웃어주고 어깨를 토닥였다. 영숙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들이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기호의 친절, 관심, 따뜻함.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영숙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정자와 순애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까?
기호 씨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직접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영숙은 먼저 정자에게 연락했다. 정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좋아요. 12시에 식당에서 만나요. 점심시간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자 씨, 한기호 씨랑 친하시죠?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가끔 산책도 같이 하고 그래요. 왜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정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으시잖아요. 영숙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정자의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정자도 자신처럼 기호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렇죠. 좋은 분이에요. 영숙은 애매하게 말을 맺었다. 하지만 정자는 영숙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왜 갑자기 기호 씨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혹시 영숙 씨도 기호 씨를 좋아하는 건가? 오후에 정자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최근 며칠간 기호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고 만나도 어딘가 급해 보였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정자는 불안해졌다. 그녀도 영숙처럼 기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정자는 기호가 순애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조명이 은은한 산책로를 걸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순애 씨와도 저렇게 가까웠다니.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을 잃고 3년간 외로웠던 시간, 그 외로움을 기호가 채워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월요일 아침 정자의 우편함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다. 김정자님께. 그 남자는 당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보세요. 마이너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정자는 편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미 스스로 진실을 확인한 후였다. 편지는 그저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같은 날 오후 순애의 우편함에도 비슷한 편지가 도착했다. 이순애님께. 당신이 믿는 그 사람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속지 마세요. 마이너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순애는 편지를 읽고 어리둥절했다. 무슨 소리야? 기호 씨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한다고.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기호는 자신에게만 특별했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편지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화요일 세 여성은 각자 기호를 관찰했다. 영숙은 아침 시간을, 정자는 오후를, 순애는 저녁을 맡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은밀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확인했다. 기호가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다정하다는 것을.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미소로, 똑같은 행동으로. 수요일 저녁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기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기호를 식당에서 만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기호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자 씨랑 순애 씨 친하시죠? 기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네, 친합니다. 여기 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냥 친구예요?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분들한테도 하세요? 영숙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기호 씨는 저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정자 씨, 순애 씨한테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기호의 표정이 굳었다. 영숙 씨,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모두에게 그래요. 하지만 영숙 씨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기호는 태연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이. 제가 영숙 씨를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기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군. 조심해야겠어. 그날 밤 기호는 자신의 방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새 여성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이미 1,800만 원을 손에 넣었고 더 큰 금액을 노리고 있었다. 한편 영숙은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정자와 순애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기호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자와 순애도 여전히 기호를 믿고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였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실버타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기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영숙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다.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 11월 중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박영숙은 며칠간 기호를 피했고 김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순애는 아직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목요일 오후 3시 순애는 평소처럼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기호와의 추억이 깃든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벤치 근처에 다가갈 때였다. 순애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기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가 멈췄다. 기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김정자였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숨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정자 씨, 요즘 제가 자주 못 만나 뵈어서 미안해요. 기호의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정자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자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인데 제가 소홀했어요. 순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특별한 사람? 기호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자 씨,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정자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정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한 선생님, 제 진심입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정말 특별해요. 순애는 숨이 막혔다.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기호는 정자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같이 산책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도 그래요, 한 선생님.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순애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나무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순애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 배신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만 특별하다고 했잖아. 나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순애는 지난 몇 주간을 떠올렸다. 기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 따뜻한 위로, 다정한 손길, 진심 어린 관심.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며칠 전 받았던 익명의 편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펼쳐 다시 읽었다. 이순애님께. 당신이 믿는 그 사람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속지 마세요. 편지가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순애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건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어떡하지?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 순애는 결심했다. 박영숙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영숙도 기호와 가까웠으니 이 사실을 알아야 했다. 순애는 영숙의 방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여보세요? 영숙 씨세요? 저 이순애예요. 아, 순애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영숙은 순애의 떨리는 목소리를 감지했다.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바로 내려갈까요? 네, 제 방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405호예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10분 후 영숙이 순애의 방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순애의 붉게 부은 눈이 보였다. 순애 씨, 울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영숙을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영숙 씨, 한기호 씨에 대해 아세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뭘요? 한기호 씨가 저한테만 특별하다고 했어요. 저를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영숙은 숨을 들이켰다.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정자 씨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거.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늘 봤어요. 정자 씨한테 특별하다고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수치심. 우리 속은 거예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우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순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영숙은 순애의 손을 잡았다. 정자 씨도 알아야 해요. 우리 셋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자 씨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기호 씨를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해줘야죠. 계속 속을 순 없잖아요. 순애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어때요? 제 방에서. 저녁 식사 후 7시에. 좋아요. 영숙이 돌아간 후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에서는 몇몇 입주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한편 영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정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정자는 여전히 기호를 신뢰하고 있을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금요일 영숙은 아침 일찍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 씨, 저 영숙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녁이요?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애 씨도 같이 올 거예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힘들어요. 제 방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7시에. 알았어요. 갈게요. 저녁 7시 영숙의 방에 세 여성이 모였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영숙이 차를 준비하며 입을 열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기호 씨 때문이에요. 정자의 표정이 굳었다. 기호 씨가 왜요? 순애가 끼어들었다. 정자 씨, 혹시 기호 씨가 정자 씨한테 특별하다고 말한 적 있어요? 정자는 당황했다.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순애가 말했다. 나한테도요. 영숙이 덧붙였다. 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익명의 편지, 기호와 정자가 손잡고 걷는 모습을 목격한 것, 그리고 순애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순애도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어제 오후 정원에서 목격한 것, 기호가 정자에게 했던 말들. 정자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기호 씨는 진심이었어요. 정자 씨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1,000만 원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저도 500만 원 빌려줬어요. 영숙이 말했다. 저는 300만 원이요. 순애가 덧붙였다.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이 드러났다. 우리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 1,800만 원 영숙이 계산했다. 순애는 분노로 떨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릴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자가 물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숙이 말했다. 기호 씨가 우리한테 돈을 받았다는 증거, 우리를 속였다는 증거. 어떻게요? 각자 기호 씨와 나눴던 대화를 기록해봐요.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캡처하고 돈을 보낸 계좌 내역도 확인하고. 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고 싶지 않았다. 반격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자 씨. 영숙이 정자를 바라봤다. 기호 씨한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는 사기꾼이에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믿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저도 그랬어요. 순애가 정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호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는 세 사람 모두를 속였다. 알았어요. 뭘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정자가 말했다. 세 여성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논의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동료가 생긴 것이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기호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영숙, 정자, 순애가 한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기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뭔가 잘못됐어.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밝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셋이서 식사하시네요. 세 여성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대답이 없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숙이 입을 열었다. 한 선생님, 우리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정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기호는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오후 3시. 1층 상담실에서 만나요. 순애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기호는 자리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다. 세 여성은 여전히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들킨 건가?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침착하게 대응하면 돼. 하지만 기호의 본능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후 3시가 다가왔다. 기호는 상담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세 여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다. 앉으세요, 한 선생님. 영숙이 말했다. 기호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한 선생님. 정자가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할 말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 발뺌하세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다 알아요.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기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태연한 척하려 했다. 속였다니요? 저는 우리 셋 다한테 똑같은 말을 했죠. 영숙이 끼어들었다. 특별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돈을 받아갔죠. 기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정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가 다 있어요. 우리한테 보낸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까지. 기호는 당황했다. 세 여성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선생님. 영숙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돈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기호는 뒤로 물러앉았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여성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토요일 저녁 상담실의 대치는 길게 이어졌다. 기호는 여전히 자신의 순수함을 주장했고 세 여성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결국 기호는 오해를 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새 여성을 각계격파하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 강하지만 따로 떨어뜨리면 여전히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월요일 아침 기호는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숙 씨, 토요일 일은 정말 큰 오해였습니다.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6시 2층 음악실에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보고 순애와 정자에게 즉시 알렸다. 기호 씨가 따로 만나자고 하네요.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무시하세요. 정자가 말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영숙은 다르게 생각했다. 아니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계획하는지 알아야죠. 하지만 혼자는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몰래 따라갈게요. 순애가 제안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녁 6시 영숙은 2층 음악실로 향했다. 기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영숙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영숙은 거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토요일 일은 정말 오해였습니다. 정자 씨와 순애 씨는 그저 친구일 뿐입니다. 제게 진짜 특별한 사람은 영숙 씨, 당신뿐입니다. 영숙은 비웃었다. 또 그런 거짓말을 하시려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호는 간절하게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피아노 치는 당신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절하게 대한 것뿐입니다. 그럼 돈은요? 500만 원은 왜 받으셨죠? 그건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곧 갚을 겁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기호는 영숙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영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정자와 순애가 나타났다. 영숙 씨, 괜찮아요? 정자가 급히 들어왔다. 기호는 깜짝 놀랐다. 정자 씨? 순애 씨도? 여기 왜? 우리가 왜 있는지 모르세요? 순애가 차갑게 말했다. 영숙 씨를 보호하러 왔죠. 보호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그만하세요. 정자가 소리쳤다. 우리 더 이상 안 속아요. 기호는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졌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다른 전략을 생각해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여기 계시니까 제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은 저는 세 분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요. 세 여성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영숙 씨는 제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이고 정자 씨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고 순애 씨는 따뜻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나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영숙이 물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되나요? 저는 단지 여러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정자가 따져 물었다. 돈은 빌린 겁니다. 꼭 갚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시나요? 네. 세 여성이 동시에 대답했다. 기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돈도 갚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기호가 정말 돈을 갚을까? 정말이에요? 순애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네, 약속드립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800만 원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영숙이 말했다. 각서를 쓰세요. 각서요? 네. 금요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요. 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금요일까지? 그 전에 여기를 떠나야겠어. 한편 세 여성은 영숙의 방에 다시 모였다.
정말 갚을까요?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서는 받았으니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어요. 영숙이 말했다. 저는 믿기 힘들어요. 정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 뭔가 또 꾸미고 있을 것 같아요. 감시해야 해요. 영숙이 제안했다. 혹시 도망가려고 하면 바로 막아야 해요. 다음 날 화요일 기호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일주일 정도 비워도 괜찮을까요? 직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식대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청소부로 일하는 한 직원이 급히 영숙에게 전화했다. 영숙님, 한기호 씨가 일주일 동안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영숙은 즉시 정자와 순애에게 연락했다. 긴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영숙의 방에 모였다. 기호 씨가 도망가려고 해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정자가 놀라 물었다. 일주일 외출한다고 프런트에 말했대요. 분명 도망가려는 거예요. 어떡해요? 각서는 있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소용없잖아요. 순애가 당황했다. 영숙은 재빨리 생각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그 사람 방으로 가서 따져 물읍시다. 세 여성은 즉시 3층으로 올라가 기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움직이는 소리였다. 한기호 씨, 문 열어요. 정자가 강하게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기호가 나타났다. 그의 뒤로 반쯤 쌓인 여행 가방이 보였다. 세 분이 왜? 도망가시려고요? 영숙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도망이라니요? 저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짐을 싸고 있잖아요. 순애가 소리쳤다. 기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태연한 척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마련해 오려는 겁니다. 아들을 만나서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정자가 물었다. 금요일 전에는 돌아올 겁니다. 약속드렸잖아요.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당장 막을 방법도 없었다. 좋아요.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매일 전화로 확인할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세 여성이 떠나자마자 기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재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금요일까지? 웃기는 소리. 오늘 밤에 떠난다. 저녁 8시 기호는 몰래 실버타운을 빠져나가려 했다. 후문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한 선생님? 영숙의 목소리였다. 기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영숙, 정자, 순애가 모두 서 있었다. 그들은 기호가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후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냥 산책을. 가방을 들고 산책을요? 정자가 비웃었다. 기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당신들이 이기셨어요. 우리 돈은요? 순애가 물었다. 돈? 기호는 비웃었다. 돈은 이미 없습니다. 다 썼어요. 세 여성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1,800만 원을 벌써 다 썼다고요? 영숙이 소리쳤다. 네. 제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전에 속인 사람들한테 갚아야 할 돈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정자는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기호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해보세요. 증거가 있나요? 차용증이 있나요? 계약서가 있나요? 영숙은 각서를 꺼냈다. 이게 있어요. 기호는 각서를 보더니 웃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없이 쓴 종이 쪼가리를요?
새 여성은 절망감을 느꼈다. 기호의 말이 맞았다. 제대로 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증언하면 순애가 말했다. 증언? 기호가 비웃었다. 내가 당신들한테 뭐라고 했죠? 사랑한다고 했나요? 결혼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나는 그저 친절했을 뿐입니다. 돈은 당신들이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강요한 적 없어요. 영숙은 분노로 떨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래요. 최악이죠. 기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당신들은 외로웠고 나는 그걸 이용했을 뿐이에요.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요? 기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바로 그때 후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났다. 기호는 당황했다. 경찰이 왜? 우리가 신고했어요. 영숙이 말했다. 당신이 도망칠 것 같아서 미리 경찰에 연락해뒀죠.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한기호 씨, 당신은 2021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기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일단 서에 동행해 주시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기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새 여성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들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는 무슨? 순애가 말했다. 우리는 그냥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에요. 기호는 경찰차에 실려갔다. 새 여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끝났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새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지쳤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다. 함께 싸워서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일까? 그들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실버타운은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한기호가 경찰에 연행됐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많은 입주자들이 놀라워했다. 그렇게 점잖아 보이던 분이 사기꾼이었다니. 세상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영숙, 정자, 순애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가 말했다. 한기호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대요.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을 거래요. 우리 돈은요? 정자가 물었다. 그건 확실하지 않대요. 기호 씨한테 남은 재산이 별로 없대요. 변제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새 여성은 실망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는 못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새 여성은 로비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요? 정자가 물었다. 서로 말이에요. 우리 셋 다 같은 남자한테 속았잖아요. 이제 서로 보기 민망하지 않을까요? 영숙은 웃었다. 민망할 것 없어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잘못한 건 기호뿐이에요. 맞아요. 정자가 동의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싸워서 이긴 동지예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저는 두 분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새 여성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절대 속지 말아요. 영숙이 말했다. 네, 약속해요. 정자와 순애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사건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은 곧 드러날 것이었다. 기호가 연행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실버타운의 간호사 이지은은 평소처럼 입주자들의 건강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한기호의 입주 서류 파일을 발견했다. 이건 왜 여기에 있지?
파일은 원래 행정실에 있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무실 서랍에 섞여 있었다. 지은은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봤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호의 신상 정보였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전과 기록 있음. 사기죄 2021년 집행유예 2년. 지은은 깜짝 놀랐다. 전과자였어? 그럼 왜 입주를 허가한 거지? 그녀는 계속 서류를 뒤적였다. 그러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 조회서였다. 피의자 한기호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 금액 총 8천만 원. 2021년 12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은은 손이 떨렸다. 8천만 원? 5명이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 수법이었다. 서류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의자는 주로 독거노인, 특히 배우자를 잃은 여성 노인을 타깃으로 접근.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하여 신뢰를 얻은 후 투자, 사업 자금, 급한 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함.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이랑 똑같잖아. 지은은 즉시 원장에게 달려갔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자 백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한기호 씨 서류를 봤는데요. 이 사람 전과자예요. 똑같은 수법으로 노인들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백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여기 봐요. 지은은 서류를 내밀었다. 백 원장은 서류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입주시킨 거예요? 백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몰랐어요. 입주 심사 때 전과 기록이 확인됐지만 집행유예였고 이미 형기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주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인 걸 알았으면 더 주의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제 실수예요. 백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 서류를 경찰에 전달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1시간 후 서류는 경찰에 전달됐다. 담당 형사 김영사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우리도 조사하면서 의심했는데 이 서류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기호를 처벌할 수 있나요? 지은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니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실버타운에 퍼졌다. 영숙, 정자, 순애는 의무실에 모여 지은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기호 씨는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영숙이 물었다.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명의 여성 노인을 속였대요. 우리처럼요. 지은이 대답했다. 정자는 분노로 떨었다. 그럼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예요? 맞아요. 순애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타깃이었을 뿐이에요. 세 여성은 침묵에 잠겼다.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다. 기호의 친절, 관심, 사랑의 속삭임. 모든 것이 수백 번 연습된 각본이었던 것이다. 이전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물었다.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대요. 기호 씨가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써버렸거든요. 일종의 자전거 작전이었던 거죠. 자전거 작전이요? 새로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전 피해자에게 일부를 갚고 또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 방식이요. 폰지 사기랑 비슷해요. 정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우리 돈도 아마 이미 다른 곳에 쓰였을 거예요. 기호 씨가 체포될 때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대요. 세 여성은 절망감을 느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상처는 감정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요. 순애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지은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세 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이었을 뿐이에요. 외로움을 느꼈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영숙이 말했다.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지은이 물었다. 기호 씨는 프로였어요. 수년간 이런 짓을 해온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속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여성은 다시 영숙의 방에 모였다. 그들은 기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경찰에 연락해서 이전 피해자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자가 제안했다. 왜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순애가 물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고 싶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경찰서에 가봅시다. 다음 날 세 여성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다. 김영사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기호의 이전 피해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영숙이 말했다. 김영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기호는 2019년에 첫 범행을 시작했어요. 처음 피해자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분이었죠. 기호는 그분에게 접근해서 6개월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2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세 여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71세 여성이었어요. 역시 독거노인이었죠. 이번에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고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순애가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컸어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극복되지 않더라고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셨어요. 김영사가 덧붙였다. 특히 비슷한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더라고요. 그게 큰 도움이 됐대요. 모임이요? 영숙이 관심을 보였다. 네. 실버 안전 모임이라고 노인 대상 사기 피해자들이 만든 자조 모임이에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희망이 보였다. 그 모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며 세 여성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 됐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요. 순애가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영숙이 덧붙였다. 우리도 모임에 가볼까요? 정자가 제안했다. 네, 가봐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세 여성은 실버 안전 모임에 참석했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모임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모임을 이끄는 사회자가 그들을 환영했다.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세 여성은 빈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말했다. 영숙이 먼저 일어났다.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로맨스 스캠의 피해를 입었어요. 한기호라는 사람한테요. 순간 모임에 있던 한 여성이 놀라며 손을 들었다. 한기호요? 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2020년이었어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특별하다고 사랑한다고. 다른 여성도 말했다. 저도 그 사람 알아요. 2021년에 당했어요. 세 여성은 충격을 받았다. 기호의 피해자가 이렇게 많았다니. 모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고 그들은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영숙, 정자, 순애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애가 말했다. 맞아요. 우리만 바보가 아니었어요. 정자가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세 여성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걸어갈 동료가 생겼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한기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영숙, 정자, 순애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검사는 기호의 범죄 이력과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고인 한기호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기호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의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은 3주간 진행됐다. 그동안 영숙, 정자, 순애는 매 공판마다 참석했다. 그들은 기호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어느 날 휴정 시간 세 여성은 법원 복도에서 기호와 마주쳤다. 수갑을 찬 기호는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 여전히 저를 쫓아다니시네요. 집착이 대단하시군요.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착이 아니에요. 정의를 지키려는 거예요. 정의? 기호가 코웃음 쳤다. 당신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강한 거예요? 정자가 물었다. 노인들을 속이는 게 강한 거예요? 기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결코 이기지 못할 거예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날 저녁 세 여성은 영숙의 방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실형은 확실할 거예요. 영숙이 말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하지만 우리 돈은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정자가 한숨을 쉬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정자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말이에요. 저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요. 뭔데요? 영숙이 물었다. 제가 기호한테 준 돈 사실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영숙과 순애는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 1,00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숙이 물었다. 정자는 웃으며 설명했다. 네,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만 줬어요. 기호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을 때 저는 일부러 틀린 계좌로 9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100만 원만 맞는 계좌로 보냈죠. 그럼 9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제 다른 계좌로요. 기호는 100만 원만 받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텐데 이미 저한테 1,000만 원 받았다고 각서를 쓴 후였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었겠죠. 영숙은 감탄했다. 정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순애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300만 원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만 줬어요. 나머지는 제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영숙 씨도 혹시? 정자가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5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만 줬어요. 나머지 300만 원은 제가 따로 빼돌렸죠. 세 여성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럼 기호가 실제로 받은 돈은 정자가 계산했다.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총 350만 원이네요. 순애가 말했다. 우리가 1,8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35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영숙이 웃었다. 그런데 우리 언제부터 의심했던 거예요? 순애가 물었다. 영숙이 설명했다. 저는 익명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요. 기호를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돈을 줄 때도 일부러 적게 줬죠. 저도 비슷해요. 정자가 말했다. 기호가 저한테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속는 척했죠. 저는 영숙 씨가 정자 씨를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순애가 말했다. 그때 이건 사기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래서 돈을 줄 때도 최소한만 줬어요. 그럼 우리 셋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영숙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자가 웃었다. 그런데 왜 서로한테 말 안 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진짜로 기호를 믿고 있었다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요. 세 여성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각자 기호를 의심했지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순애가 물었다. 일부러 한 거죠. 영숙이 대답했다. 기호를 잡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요. 우리 정말 대단하네요. 정자가 웃었다. 그런데 기호는 아직도 우리가 1,800만 원을 줬다고 믿고 있겠죠? 순애가 물었다. 당연하죠. 각서에도 그렇게 썼으니까. 영숙이 말했다. 다음 날 재판이 재개됐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한기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1,800만 원을 변제하라. 기호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실형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검사가 세 여성에게 다가왔다. 피해 금액 변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호한테 재산이 거의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영숙이 말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신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정애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요. 검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십니다. 세 여성이 법원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기호 사건의 피해자분들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기호한테 속을 뻔했어요. 세 여성은 놀랐다. 언제요? 정자가 물었다. 한 달 전이요. 기호가 저한테 접근했었어요. 실버타운이 아니라 동네 경로당에서요.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보이고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그럼 어떻게 피했어요? 인터넷에서 실버 안전 모임에 대한 글을 봤어요. 그래서 모임에 참석했고 거기서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숙은 감격했다. 그럼 우리 때문에. 네. 세 분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도 속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미숙은 깊이 인사했다. 세 여성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의 용기가 다른 사람을 구한 것이다. 미숙 씨도 모임에 나오세요. 순애가 말했다. 비록 피해는 안 입었지만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럴게요. 저녁 세 여성은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로비에서는 많은 입주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세 여성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다.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영숙의 방에 모였다. 오늘로 다 끝났네요. 순애가 말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자가 덧붙였다. 우리 정말 잘했죠? 영숙이 물었다. 물론이죠.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세 여성은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요. 순애가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자매나 다름없어요. 정자가 웃었다. 의자매. 영숙이 제안했다. 우리 의자매 결연식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세 여성은 손을 맞잡고 약속했다. 서로를 지키고 돕고 함께 나이 들어가기로. 그날 밤 실버타운은 평화로웠다. 세 여성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편안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강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곧 새로운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기호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실버타운은 평온을 되찾았고 영숙, 정자, 순애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다. 더욱 단단해졌다. 세 여성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점심은 함께 먹었으며 저녁에는 영숙의 방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입주자들은 그들을 세 자매라고 불렀다. 12월 초 실버타운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기호가 교도소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행이에요. 순애가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숙이 덧붙였다. 하지만 정자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익명의 편지 말이에요. 우리 셋 다 받았잖아요. 누가 보낸 거죠?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도 궁금했다. 누가 기호의 정체를 알고 경고해 준 걸까? 혹시 실버타운 직원 중 누군가? 순애가 추측했다. 아니면 다른 입주자? 영숙이 말했다. 그들은 조사하기로 했다. 먼저 간호사 지은을 찾아갔다. 지은 씨, 혹시 우리한테 익명의 편지 보낸 사람 알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아닌데요. 누가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세 여성은 프런트 데스크의 민지, 청소 직원들, 심지어 원장까지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편지를 보낸 사람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영숙은 우연히 4층 복도에서 낯선 여성을 마주쳤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여기 사셨나요? 영숙이 물었다. 네, 5년째 살고 있어요. 저는 최은이라고 해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혹시 한기호 씨 아셨어요? 은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네, 알았죠. 혹시 그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 방에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은희의 방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은희가 커피를 내왔다. 사실은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제가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영숙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왜요? 제가 한기호를 알아봤거든요. 2020년에 제 친구가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3천만 원을 빼앗겼죠. 어머나.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우울증에 걸렸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한테 경고해 주신 거군요. 네. 기호가 실버타운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경고하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망설였어요. 영숙은 은희를 안아줬다. 괜찮아요. 은희 씨 덕분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정자와 순애에게 사실을 전했다. 세 사람은 은희의 방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다. 은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정자가 말했다.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순애가 덧붙였다.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우리 이제부터 네 자매예요. 영숙이 제안했다. 네 자매요? 네. 우리 셋이 의자매를 맺었거든요. 은희 씨도 함께 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저도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네 여성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가족이었다. 다음 주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안전한 노년 생활을 위한 교육 세미나였다. 영숙, 정자, 순애, 은희가 주최한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50명 이상의 입주자들이 참석했다.
네 여성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우리는 한기호라는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서로 돕고 조심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자가 이어받았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순애도 덧붙였다. 그리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세요. 은희가 마무리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요. 함께하면 더 안전해요.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입주자들이 내 여성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우리도 서로 도와야겠어요. 내 여성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12월 중순 갑자기 실버타운에 새로운 남자가 입주했다. 이름은 박준혁 68세. 기호와 비슷하게 세련된 옷차림과 좋은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다. 준혁은 첫날부터 여성 입주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문을 잡아주고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식당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준혁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은퇴한 의사라고 했고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다고 했다. 영숙은 정자와 순애에게 즉시 연락했다. 새로 온 남자 있는 거 알아요? 네, 봤어요. 왜요? 정자가 물었다. 뭔가 기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설마 또? 순애가 걱정했다. 세 여성과 은희는 즉시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관찰해봐요. 영숙이 제안했다. 혹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입주자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알려야 해요. 정자가 덧붙였다. 며칠 동안 내 여성은 준혁을 관찰했다. 그는 친절했고 매너가 좋았으며 어떤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은희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준혁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의사 맞고 전과 기록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그리고 아들이 정말 외국에 있고 혼자 살기 외로워서 여기 온 거래요. 그럼 좋은 사람이네요. 순애가 말했다.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해요. 정자가 말했다. 기호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세상은 위험할 수 있지만 서로 돕고 조심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입주자들은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숙은 피아노를 연주했다. 정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했다. 순애는 손수 만든 쿠키를 나눠줬다. 은희는 모두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내 여성은 조용히 정원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조명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순애가 말했다. 맞아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정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만났어요. 은희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영숙이 말했다. 내 여성은 손을 맞잡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실버타운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났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영숙이 말했다.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었다. 언제 또 기호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있었고 함께 지켜주었으며 함께 강해졌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새해가 밝았다. 내 여성은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숙이 말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세 사람도 화답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실버타운의 일상은 계속됐다. 평화롭고 따뜻하게. 그리고 내 여성은 매일을 감사히 살았다. 서로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1월 중순 박준혁이 영숙에게 말을 걸었다. 영숙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조심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한기호 같은 사기꾼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은 놀랐다. 정말요? 네. 5년 전 일이에요. 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여자가 접근했어요. 로맨스 스캠이었죠. 얼마나 잃으셨어요? 5천만 원이요. 제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영숙은 준혁을 다시 보게 됐다. 그도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준혁이 계속 말했다.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요. 준혁 씨도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영숙은 준혁을 정자, 순애, 은희에게 소개했다. 내 여성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그도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 모임에 오세요. 영숙이 제안했다. 실버 안전 모임이요. 거기 가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다음 주 준혁은 내 여성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고 다른 참석자들도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저도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저는 심지어 집까지 빼앗겼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예요. 하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모임이 끝나고 준혁은 영숙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와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도 그래요. 준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친구잖아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2월이 되었다. 실버타운에는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원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 여성과 준혁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평화로워요. 순애가 말했다. 맞아요. 기호 사건 이후로 모두가 조심하게 됐어요. 정자가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더 돌보게 됐죠. 은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영숙이 말했다. 언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우리가 실버타운 지킴이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보호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대응하는 거죠. 내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좋아요. 영숙이 말했다. 우리가 시작해요. 그럼 다른 입주자들도 초대할까요? 정자가 제안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해요. 다음 주 실버타운 지킴이 첫 모임이 열렸다. 15명의 입주자들이 참석했다. 영숙이 모임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기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지키고 싶습니다. 준혁이 이어받았다. 이 모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서로 돕고 조심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임은 매주 열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들은 사기 예방법, 긴급 상황 대처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3월이 되자 실버타운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다. 입주자들은 서로를 더 챙겼고 외부인에 대해 더 조심했으며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공유했다. 원장 백원장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숙 씨, 정자 씨, 순애 씨, 은희 씨, 그리고 준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실버타운이 훨씬 안전해졌어요.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영숙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실버타운의 롤모델이 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내 여성과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4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한기호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편지요? 영숙이 물었다. 네. 세 분께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숙은 정자 순애와 상의했다. 우리 편지를 읽어볼까요?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자가 말했다.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찰은 기호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다. 박영숙님, 김정자님, 이순애님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외로움과 선의를 악용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기호. 새 여성은 편지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진심일까요? 순애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숙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정자가 덧붙였다. 새 여성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들은 기호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5월 실버타운에는 봄꽃이 만개했다. 정원은 화려한 색으로 가득했고 입주자들은 산책을 즐겼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내 여성과 준혁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참 아름답네요. 은희가 말했다. 맞아요. 이런 평화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순애가 덧붙였다. 계속될 거예요. 영숙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가 지킬 테니까. 바로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민지가 달려왔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새로 입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신상 조회를 해보니까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요. 내 여성과 준혁은 즉시 일어났다. 이름이 뭐예요? 정자가 물었다. 최민수라고 하는데요. 65세예요. 전과 내용은요? 로맨스 스캠이래요. 2022년에 집행유예 받았대요. 내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다. 입주를 막아야 해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민지가 곤란해했다. 집행유예가 끝났으니까 범죄 기록만으로는 입주를 거부할 수 없대요. 준혁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감시해야겠네요. 입주하면 바로 실버타운 지킴이가 나서는 거죠. 맞아요. 정자가 동의했다. 우리가 다른 입주자들을 보호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순애가 말했다. 기호보다 더 교묘할 수 있으니까. 내 여성과 준혁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최민수가 입주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후 최민수가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그는 기호와 다른 스타일이었다. 덜 세련되었지만 더 친근해 보였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다. 민수는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다.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에서 농담을 하고 정원에서 함께 운동했다. 참 좋은 분 같아요. 한 입주자가 말했다. 맞아요. 기호 씨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내 여성과 준혁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대로 민수를 관찰했다. 오늘 민수 씨가 3층의 김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은희가 보고했다.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정자가 덧붙였다. 주의해야겠어요. 영숙이 말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민수는 김 할머니에게 접근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김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민수 씨랑 친하시네요? 네, 참 좋은 분이에요. 이야기도 재미있고. 그런데 혹시 돈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은 어제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가 좋다고.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전과자예요. 네?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준혁은 민수의 과거를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창백해졌다.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조심하시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입주자들은 민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친근한 태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민수는 며칠 후 자진 퇴소했다. 실버타운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해냈어요. 순애가 기뻐했다. 네, 이번에는 피해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정자가 웃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영숙이 뿌듯해했다.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해요. 은희가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준혁이 동의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6월이 되었다. 실버타운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리고 실버타운 지킴이는 계속 활동했다. 그들은 새로운 입주자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고 입주자들을 교육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내 여성과 준혁은 옥상에 올라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영숙이 말했다. 맞아요. 기호 사건, 재판, 그리고 민수까지. 정자가 회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순애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은희가 덧붙였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준혁이 말했다. 5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고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버타운의 불빛이 켜졌고 따뜻한 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네. 4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별은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들었다. 마치 그들처럼. 실버타운의 밤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5사람은 알고 있었다. 언제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함께.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실버타운 지킴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니까. 1년 후 박영숙, 김정자, 이순애, 최은희, 박준혁은 여전히 실버타운에 살고 있었다. 실버타운 지킴이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큰 조직이 되었고 다른 실버타운들도 비슷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기호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다. 그는 가끔 편지를 보냈지만 세 여성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그리고 어느 봄날 실버타운 정원의 벤치에 작은 명패가 붙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 약하지만 함께 강한 우리. 마이너스 실버타운 지킴이. 이것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